금호 아시아나그룹이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룹 매출과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를 팔고 나면 금호그룹은 중견기업 규모로 내려앉게 됩니다. 또 항공산업에 눈독을 들여온 대기업들은 곧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요일에 오아시스 함께 해주시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죠.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난달 말 그 금호 아시아나그룹 부실 회계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금 압박이 심하다 이런 얘기도 함께 전해드렸는데 결국 이 유동성 위기로 아시아나항공을 내놓게 됐네요. 네,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그 재무 상태를 보면요. 부채가 7조 원이 넘습니다. 부채 비율이 종전 기준으로 해도 800%가 넘고요. 이 네. 항공기, 빌려온 항공기들의 정비 비용을 그때그때 반영을 하면 1000%가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 안에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이 꽤 많아요. 1조 원을 웃돌다 보니까 이게 뭐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제 넘어선 거고 그래서 추가로 산업은행에 손을 벌렸으나 기존 자구안으로는 안 된다 해서 특단의 결정을 내려라. 결국 나온 대안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시장의 반응은 뭐 아시아나에서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뜨거워요. 네. 지금 종목 토론방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가냐면 박삼구 전 아시아나 회장이 취임 이래 가장 잘한 일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이다. 아이고, 또 네. 오늘 주가를 보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오늘 제가 방송 직전까지 30% 오늘 하루만요. 30% 급등한 걸 확인을 하고 들어왔고요.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했을 때 말하자면 그 매각 대금을 받게 되는 금호산업 네. 여기도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때 재계 순위 7위까지 올라갔던 이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어쩌다가 이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까? 이게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지나치게 덩어리 큰 기업들을 욕심냈다. 그러니까 과욕이 부른 참사였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2006년에 6조 5천억 원짜리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해서 회사를 가져오죠. 가져와서 단숨에 몸집으로는 재계 7위가 되는데 이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그룹의 자산 가치가 한 3조 5천억 원밖에 안 될 때였거든요. 네. 그러면 2배가 넘는 큰 걸 먹으려다 보니 이게 탈이 체했다 났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2008년 초에 또다시 대한통운을 인수를 합니다. 당시에 4조 1천억 원을 여기 쏟아붓게 되는데 그러면 2년 사이에 한 10조 원 이상을 M&A에 썼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이후 하반기에 바로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불과 몇 년 있다가 이걸 다 내놓게 됩니다. 네. 자, 이 그룹으로서는 아시아나 매각만큼은 어떻게든 막고 싶었을 텐데 지난주에 그 제출했던 자구책에는 이 내용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 내놨던 자구안에는 일단 3년의 말미를 달라. 3년이란 시간을 주면 우리가 그 안에 최대한 채권단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회사를 정상화해 볼 것인데 일단 5천억 원을 추가로 좀 빌려줘라. 네. 하지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담보는 그 박삼구 전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박삼구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가지고 있었던 금호고속 지분, 네. 그러니까 시가로 치면 한 200억 원 정도거든요. 그 200억 원 정도의 담보만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말미는 주고 5천억 원은 빌려줬으면 좋겠다. 사실 사인 간의 거래에서 뭐 개인적으로 대출을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래죠. 그렇죠. 산업은행이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자구안을 내놓을 경우에는 심사숙고를 하는 모양새라도 갖추거든요. 네. 그런데 자구안을 받자마자 바로 다음 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박삼구 회장 일가가 완전히 물러나야 한다. 혹은 아시아나라는 이 핵심 계열사 매각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죠. 네. 또 이 자구책에 대해서 혹평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박삼구 전 회장이 내가 영원히 이 경영에서 물러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물러났지만 아들은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승계지 물러나는 게 아니다. 이게 시장의 평가였고 사실 지난 근 한 10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자금을 수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계속해서 잘못된 경영적 판단을 내리거든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지난해에 있었던 그 기내식 대란 이때 당시에도 보면 이 기내식 업체 15년 동안 거래해온 회사를
무리하게 교체하는 그 과정에서도 해당 회사에 그 금호타이어 인수할 수 있는 돈을 말하자면 투자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주장을 그쪽이 펴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 결국은 박삼구 체제가 회사를 무너뜨렸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회계 파문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상구 회장이 물러나겠다 했는데 그 정도로는 충분치 않았다 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채권단과 그룹 간의 이 상황에 대한 판단 또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컸던 걸로 보이는데 이 아시아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채가 상당히 많은 상태죠. 그럼 이 부채가 새로 인수하게 되는 쪽으로 네. 넘어가게 되는 거죠. 끌어안고 가는 거죠. 지금 아시아나를 매각한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지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호 고속이 그 금호 산업의 지분을 45.3% 가지고 있고요. 금호 산업이 아시아나의 지분 33.47%를 가지고 있는데 네. 요 33.47%를 시장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내놓았을 경우에는 부채도 같이 물론 다 가져가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 뭐 그 예를 들어서 에어부산 이런 것들을 통째로 사갈 것이냐, 아니면 이건 잘라내고 아시아나만 사갈 것이냐, 이건 매각 과정에서 딜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은 이게 시장 가격으로 주식의 가치만 쳐주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게 경영권까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해서 시가 곱하기 2.5에서 3배까지 쳐줍니다. 네. 그러면 주식을 인수하는 데에만 거의 한 1조 원 정도 들어갈 거고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나가 올해 안에 갚아야 하는 돈이 1조 원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현금으로 2조 원 이상을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매각 전에 뛰어들게 되겠죠. 네. 자, 이 매각 대신에 중국 등의 해외 자본을 유치하자 이런 방안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역시 쉽지 않았던 거죠. 쉽지 않고요. 일단 국내 항공법을 기준으로 보면 해외에서 투자를 한다고 한들 임원직을 맡을 수가 없잖아요, 네. 외국인이. 그러면 그쪽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은 아닌 거예요. 돈을 잘 벌고 있고 향후에도 여객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를 해서 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당장 이 부채 비율이 확 조정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가 돈 벌려고 들어오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누가 인수에 뛰어들 것인가인데 일단 지금 자금 상황이 좋은 SK그룹, 또 한화, 애경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네요. 네, 지금 일단 SK가 거론되는 건 돈이 많아요. 하이닉스로 돈을 잘 벌어서 현금이 두둑한 데다가 네. 이 회사가 그 지난해에 되게 특징적인 행보를 보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최남규 전 제주항공 대표를 영입을 합니다. 예. 지금 사실 본인의 전공과는 좀 무관한 직책을 맡으면서 약간 이 사람이 SK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시장에서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을 영입한 것으로만 봐도 관심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SK의 경우에는 그 사실 테이프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중간중간에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통신을 가져가고요. 반도체를 가져가고 이런 판단을 통해 회사를 확 키워왔거든요. 네. 그리고 인수를 해서 그 업계의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이런 그동안의 경영 성과 이게 괜찮았고요. 한화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고 네. 정비도 가능하다. 그런데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항공 서비스하고 제조는 완전히 다른 분야이기는 그렇죠. 한데 한화도 돈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화도 인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본인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꾸준히 에어로케이에 그때 투자할 때부터도 확실한 관심이 있다. 이런 의향이 뭐 안팎으로 내비쳐진 적이 있었고 애경의 경우에는 국내 저비용 항공 1위인 제주항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애경은 자금력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2조 원 이상의 현금 보유력이 네. 있어야 지금 뛰어들 수 있는 거죠. 든든한 자금이 있어야 하고 저비용 항공이 글쎄요. 국적기 중에서 일단 2등 항공사를 덥석 가져가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사업 구조도 좀 복잡하고요. 해서 현재까지 시장에서 거론되는 건 뭐 SK 한화 정도인데 롯데나 CJ 이런 쪽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예. 자, 앞으로 그러면 이 매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아시아나가 이제 그 매각 주관사를 선정한 뒤에는 공개 경쟁 입찰을 아마 하게 될 텐데 지금 사는도 즉시 매각에 동의한다는 입장이 나왔잖아요. 네. 해서 앞으로는 이제 이 회사를 시장에 내놓으면 얼마에 살 건지 서로 의향을 타진해 보게 되고요. 그중에 몇 배수로 그 인수 대상자를 좁혀서 네. 최후에 아마 경쟁 입찰을 해서 가장 비싸게 써내는 쪽. 그런데 단순히 돈만은 아니고 아마도 그 여론도 좀 살피게 될 거고요. 예. 항공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시너지 이런 것들도 좀 두루 고려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좀 기간은 걸릴 걸로 예상됩니까? 글쎄요, 이게 매각 협상이라는 게 워낙 덩어리가 크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도 해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확 결정될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네. 증시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쉽게 딱 단칼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아시아나항공이 떨어져 나가면 금호그룹은 이제 중견기업 수준으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공시 의무가 있는 대기업 집단의 그 기준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 아시아나가 빠져나간다 하면 아시아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64% 정도 되기 때문에 아시아나 이후의 금호는 중견그룹 수준으로 떨어져 내릴 겁니다. 아마 재계 순위 60위권 밖으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금호 고속하고 산업, 뭐 리조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네. 전체 자산을 합쳐도 아마 3조 원이 되기 어려울 거예요. 예. 자, 이 금호그룹이 이렇게 아시아나 매각까지 오게 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이게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오늘 증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뭐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입니다만 올라갈 줄 알면서도 기자들은 이걸 얼른 알려드려야지 하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된다 이런 네.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차입을 해서 주식을 산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굉장히 많은 빚을 내서 주식에 올인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요. 아마도 박삼구 전 회장이 몸집을 불리는 데 주력하면서 그 밑에 내실은 다지지 못했던 게 오늘의 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인데 네. 결국은 기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단단하게 하면서 차근차근 넓혀가는 게 답이 아닐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월요일의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